오늘의 주인공은 60세의 박은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62세 최민수 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은정 씨는 평생을 아내라는 이름,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시간을 대부분 내어주었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며 늘 가족의 뒷바라지 속에서 자신의 삶은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최민수 씨가 퇴직을 맞았습니다. 정년을 몇 년 앞두고 더 이상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남편은 처음엔 기뻤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던 습관도 정장을 챙겨 입던 일상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내와 함께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리라.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존재는 은정 씨에게 압박이 되었습니다. 늘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남편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여보, 이거 먹어볼래? 어느 날 부엌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 퇴직 후 취미 삼아 다니던 요리학원에서 배운 솜씨로 빵을 구워낸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은정을 불렀습니다. 은정 씨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마지못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에는 밀가루와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부엌은 전쟁터처럼 어수선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엉망이야? 아, 금방 치울 거야. 일단 한 입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빵 조각을 은정 씨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의 표정은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맛있지? 저녁에 이걸로 대신 먹자. 빵이 어떻게 밥 대신이야. 다 했으면 빨리 치워. 짧게 내뱉은 은정 씨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알았어. 내가 정리할게. 남편은 속삭이듯 대답했지만 은정 씨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은정 씨와 함께 무언가를 하려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같이 조깅할까? 밖에 꽃이 폈다는데 우리도 한번 보러 갈래? 이번 주말에는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남편은 새로운 일상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은정 씨에게는 그 모든 제안이 짐처럼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왜 뭐든 나랑 같이 하려고 해? 그냥 혼자 하면 되잖아. 나도 내 스케줄이 있다고.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직 후의 생활은 자유로움이 아니라 답답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부부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밥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며 마치 룸메이트 같은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왜 방을 따로 써? 딸이 놀라 물었을 때 은정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코를 너무 골아서 그래. 하지만 그건 단순한 핑계일 뿐. 이미 마음이 멀어진 결과였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은정 씨는 그조차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은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이 사람과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가슴이 답답해. 잠에서 벌떡 일어나 스스로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아, 더는 못 살겠다. 그리고 마침내 은정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굳어버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은정 씨의 입술에서는 차갑지만 단호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난 이제 내 인생 좀 찾고 싶어. 그날 이후 30년을 함께한 부부의 삶은 결국 갈라짐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박은정 씨의 삶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던 남편과 헤어진 후 처음 맞는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은정 씨는 낯선 고요함에 잠시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을 겁니다. 여보, 국 끓여줄까? 오늘은 뭐 먹을까? 이런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정 씨는 오랜만에 알람을 끄고 늦잠을 잤습니다. 점심이 다 되어서야 부스스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속엔 몇 달 전 담가둔 열무김치가 외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냥 이거면 되지. 은정 씨는 김치를 꺼내 밥에 슥슥 비벼 먹었습니다. 반찬을 여러 개 차릴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혼 후 첫 끼니 그 단순한 식사가 은정 씨에게는 이상할 만큼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 씨는 오랜만에 치킨을 시켰습니다. 맥주 2캔을 꺼내 혼자서 마음껏 즐겼습니다.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은 건강에 안 좋다며 잔소리를 하던 남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아, 이게 진짜 자유지. 은정 씨는 웃으며 혼자서 치킨을 뜯었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젓가락 2세트를 꺼내다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 맞다. 이제 혼자지. 쓸쓸하게 젓가락을 제자리에 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은정 씨는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래층인데요. TV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인터폰 화면에 비친 남자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발자국 소리까지 다 들려요. 이 시간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다음엔 경고로 안 끝낼 겁니다. 위협적인 말투에 은정 씨는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은정 씨는 두꺼운 양말을 꺼내 신었습니다. 까치발로 걸으며 혹시 소리가 날까 조심했죠. 혼자라는 사실이 이토록 무섭게 다가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웃의 작은 말 한마디도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은정 씨는 그날 밤 한참을 뒤척이다가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불편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세탁기가 고장나자 설치 기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옮기는 거 도와줄 분 계시죠? 아뇨, 저 혼자인데요. 그럼 인력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직접 고치거나 값싸게 해결했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전등 하나 바꾸는 일조차 남편이 있을 땐만 원도 안 들었는데 이제는 10만 원을 들여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달라졌습니다. 벌이도 없이 혼자 사는 거 괜찮아? 그래도 외롭지 않아? 처음엔 은정 씨의 선택을 응원하던 친구들도 부부와 함께 모임에 나와 다정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은정 씨는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이혼은 처음에는 달콤한 자유처럼 보였지만 곧 하나둘 드러나는 현실의 불편함 속에서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은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정말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맞나? 자유와 불편함 사이에서 은정 씨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반년이 지나 은정 씨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를 소개하고 싶다며 부모를 함께 불렀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라도 한 번은 마주해야 할 자리. 은정 씨는 오랜만에 전 남편 최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식당에 먼저 도착한 은정 씨.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민수 씨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한결 건강해 보이는 얼굴, 깔끔하게 차려입은 셔츠, 그리고 밝은 표정.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의 분위기였습니다. 퇴직 후 무기력하게만 보였던 그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보쌈, 괜찮지? 늘 좋아했잖아. 민수 씨가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순간 은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입맛을 세세히 기억하고 있는 남편, 딸과 예비 사위가 도착했을 때도 민수 씨는 자연스럽게 은정 씨의 자리를 챙겼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수 씨는 은정 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똑같지 뭐. 은정 씨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뒤 은정 씨는 친구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희 남편 아니, 전 남편 말이야. 요즘 사업 시작했다며? 사업? 응. 영양도시락 같은 건데 꽤 잘 된다고 하더라.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빈둥대던 그 사람이 사업이라니. 하지만 곧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 만남에서 민수 씨가 털어놓았습니다. 퇴직하고 요리학원 다니던 거 기억하지? 그게 생각보다 도움이 됐어. 시녀들 맞춤으로 영양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일을 시작했거든. 운이 좋았는지 반응이 괜찮아. 은정 씨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사업 얘기를 하는 남편의 눈빛은 오랜만에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무기력해 보였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길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정 씨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혹시 문은 꼭 걸어 잠그고 낯선 사람한테 함부로 열어주지 말고. 마치 예전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다정하게. 그 순간 은정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처음 데이트를 하던 그때처럼. 만남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딸의 결혼 준비 때문이었지만 은정 씨는 속으로는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마주 앉아 옛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은정 씨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결혼 준비 모임이 끝난 후 민수 씨가 은정 씨를 데려다 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혼자 사는 게 불안하면 보조 잠금 장치라도 달아. 내가 아는 데 있는데 연락해 줄까? 고마워. 그 따뜻한 한마디가 은정 씨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 전에는 늘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던 관심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배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은정 씨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서두른 건 아닐까? 혹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머릿속에서 수십 번의 가정이 스쳐갔습니다. 만약 그때 이혼을 말하지 않았다면, 만약 조금만 더 참았다면, 만약 이제라도 다시 붙잡는다면, 그리고 결국 은정 씨는 한 가지 결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 다시 말해보자. 다시 시작하자고 고백해보자. 딸의 상견례가 끝나고 결혼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던 무렵, 박은정 씨는 마지막으로 남편 최민수 씨와 단둘이 걷게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 결혼식장을 둘러보고 나오던 길,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민수 씨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걸을까? 소화도 시킬 겸. 그래. 은정 씨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란히 걷는 발걸음. 마치 오래된 연인이 다시 만난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말해야 해. 용기를 내어. 은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합칠까? 순간 민수 씨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람이 멈춘 듯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은정 씨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해. 그 한마디에 은정 씨의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민수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은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스스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 있어.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했던 말 이제야 알겠더라고. 나도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어. 퇴직 후엔 무기력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사업도 하고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내 인생이 이제야 나답게 사라지는 것 같아. 은정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같이 살자고 해도? 민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은정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후회 한 번도 안 했어? 민수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했지. 왜 진작에 당신한테 더 잘해주지 않았을까? 왜 붙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됐어. 나도 내 삶을 찾아야 했던 거야. 그 말은 마치 못을 박듯 은정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너무 성급했어. 그땐 내가 바보였어. 민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당신도 노력했잖아. 내가 퇴직하고 나서 1년간 우리 정말 많이 힘들었지. 당신은 답답했을 거야. 난 집에만 있고 당신은 혼자서 버거웠을 테고 결국 서로를 밀어낸 거잖아. 그 말에 은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에게 쏟아냈던 짜증들, 같이 하자던 말을 밀어냈던 순간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수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각자 자기 삶을 살자. 나중에 연정이 결혼식 끝나면 아마 우리 만날 일도 거의 없겠지.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담담한 목소리에 은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 이상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철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이 눈물에 번져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정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딸의 결혼식 날, 많은 하객들 사이에서 은정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곁엔 말끔하게 차려입은 전 남편 최민수 씨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눈인사만 건넬 뿐 대화는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지인이 된 듯 멀어진 두 사람. 결혼식이 끝나자 민수 씨와 은정 씨는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서의 연락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은정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하던 식당에서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부축했지만 곁을 지켜줄 가족은 없었습니다. 이틀 뒤에야
딸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니까.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은정 씨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 씨는 텅 빈 방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았습니다. 밥을 지어도 함께 먹을 사람은 없고 아파도 손잡아 줄 리는 없었습니다. 자유를 원했지만 돌아온 건 고립이었습니다. 밤마다 은정 씨는 전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살 땐 귀찮고 답답하다며 밀어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의 존재는 은정 씨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숨 쉴 수 있었던 건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세탁기가 고장나면 남편이 직접 고쳐주던 모습. 쓰레기를 버리고 오며 추우니까 들어가 있어 하던 목소리. 가끔은 귀찮게 느껴졌던 같이 가자는 말까지. 모든 게 그리움이 되어 은정 씨를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는 길.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던 은정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 살아야 하는구나. 그녀는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남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버티며 언젠가 혼자 있는 삶에 익숙해지자고. 하지만 그 길은 너무도 외롭고 길었습니다. 집 안의 고요는 마치 은정 씨를 집어삼키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독에도 적응하게 될까요? 아니면 끝내 외로움 속에서 그리움만 안고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함께할 때는 몰랐던 그 소중함. 우린 너무 늦게 깨닫고 있는 건 아닐까요?